자, 지금 진행하는 작업 폴더를 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각자 개인만의 작업 폴더를 만들어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열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 안에 단원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당분간 초반 예제들은 굳이 이 폴더를 그냥 꼭 준수 안 하고 내가 그냥 만들고 싶은데 적당히 만들어도 큰 영향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느 정도 진도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폴더 구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이제 저랑 같이 폴더 구조가 만약에 다르게 구성되면은 거기에 맞게 시스 코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폴더 구조를 처음부터 저랑 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폴더 이름들까지 일일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안에 뭐가 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화면에 출력할 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리드미 파일부터 선택할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이 첫 번째 개념은 변수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개념은 연산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요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냥 계산기였어요. 어떤 결과값을 얻고 싶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계산기 쓰는 게 더 나아요. 뭐하러 힘들게 코딩까지 해요. 계산기 뚜둑이 누르는데. 프로그램이 계산기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요. 계산기는 그냥 우리가 매번 입력한 내용에 딱 대해서만 그냥 즉시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데 프로그램은 무조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판별해서 선택적 혹은 어떤 계산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흐름을 제어하는 코드 작성 기법을 통칭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이 흐름 제어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각각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얘네가 믹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거기부터 슬슬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도 제가 쭉 읽어드리기만 해도 사실 내용 따라오시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웬만하면 그래도 한 번은 쳐보셔야 돼요. 괄호 같은 것들이 좀 의미를 갖고 서술이 되기 때문에, 기술이 되기 때문에 손에 한번 익히도록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서 오늘부터는 이제 실습 시간 배정이 조금 신경을 쓸 겁니다. 자, 조건문.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건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칭 if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밑에 나오겠지만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 영어 문장할 때 뭐 투부정사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문법 구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형태들을 많은 개발자들이 문법이라고 불러요.
자, if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정을 뜻하잖아요. 그대로입니다. if는요. if 하고서 소괄호를 연 다음에 이 안에 조건식을 명시해요. 이 조건식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형태입니다. 그럼 벌써 이 말 한마디로 지난 시간 계속 떠들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후루룩 하고 들어오겠죠. 자,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중괄호로 이루어진 불로간을 실행하는 형태가 if문입니다. 코드에서 블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중괄호로 만들어져요. 이 중괄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는 if 괄호하고 그 옆에 중괄호 열고 어디에선가 중괄호를 닫으면 이만큼이 코드 블록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이 블록 안에 속한 거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씩의 들여쓰기를 이렇게 진행을 해요. 보통 이 들여쓰기를 탭키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 괄호의 위치가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세요. if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if 밑에 이렇게 괄호 열고 들여쓰기에서 코드 작성하고 괄호 작성. 이 괄호를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는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에서 다른 자료 혹은 다른 책들 보시면은 괄호 배치 모양이 그때그때 다를 텐데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개발자 유머 보면은 요거냐를 갖다 놓고 이거를 따지는 거를 이제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는 거에다가 이거 사진을 띄워놓은 게 있어요. 11호 포스터에. 그 정도로 그냥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뭐 괄호 위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조건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게 논리값. 논리값이라는 거는 변수죠. 변수인데 그 자체가 true나 false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A에 true, 참이라고 넣고 if에다가 A를 걸면은 얘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 안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이 참이니까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 밑에 B는 false, 거짓이에요. 이 B를 if의 조건으로 걸면은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이 블록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괄호 안에 있는 게 형태가 어떻건 간에 무조건 참 거짓으로 판단을 해서 참이면은 이 블록 안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블록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자, 변수가 숫자형인 경우 볼게요. 숫자를 논리값으로 환산을 하면은 0은 거짓,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인데 대표값은 1로 대표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0이 아닌 수가 들어있다면 걔를 조건으로 걸면은 참이 돼요. 하지만 그 숫자가 0이라면은 조건으로 걸었을 때 거짓으로 식별을 해요. 넘어갈게요. 아마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문자열인 경우요. 빈 문자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거는 거짓. 내용이 한 글자라도 포함되면 참으로 식별돼요. 그래서 문자열 변수를 조건으로 쓰는 경우는 그 문자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으로 해석이 돼요. 자, A에 hello라고 들어있는데 A를 조건으로 걸면은 내용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도 내용이 들어있으면 참입니다. 아래쪽에는 B가 지금 빈 내용이죠.
따옴표 열자마자 닫는 겁니다. 따옴표 열고서 띄어쓰기 하나 넣고 닫으면 이것도 내용이 있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입니다.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는 경우가 이제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경우예요. 이게 주어진 조건이 거짓이므로 블록을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만 더 볼게요. 요 조건 앞에 느낌표가 붙어요. 느낌표는 낫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을 낫을 적용해서 말을 뒤집어 보세요. 의미가 어떻게 될지. 문자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으로 해석돼요. 않다면. 자, 그래서 요 A에 들어가는 게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내용이라고 치면 걔를 그냥 if 조건으로 걸면은 뭐라도 입력했을 때 실행할 내용.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은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실행할 내용이 돼요. 느낌표 붙이면 내용이 없다면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안 했다면이 돼요. 그 여기에 이제 그 메시지 박스로 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런 메시지 창을 보여주는 처리가 요 루틴으로 실행이 돼요. 자, 비교식을 사용한 조건문입니다. 비교식. 괄호 안에 식이 참이면 돼요. 비교식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 비교식은 말 그대로 참거짓이 판단이 되니까요. 120보다 크다. 이건 참이죠. A는 참이에요. 조건 참. 근데 대부분의 경우 비교식의 결과를 변수에 담기보다는 요거 A 없애버리고 식을 괄호 안에 다이렉트로 적용을 해요. 자, 120보다 작다. 말 안 되죠. 그러면 요 블록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논리식. AND는, AND 연산은 모든 값이 참인 경우에만 결과가 참이었죠. 그래서 A가 true고 B가 true, A and B면은 얘는 결과 참. 여기 실행을 해요. C는 true, D는 false다. 그럼 A and D는 지금 거짓이 하나가 섞여 있으니까 이 결과는 거짓이 되죠. 그럼 이 이통은 안 하고 지나갑니다. 자, 5원은 하나라도 참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가 참이에요. 자, A가 true, A, or B. 그럼 B는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참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근데 둘 다 거짓. C, or D. 거짓이죠? 여기 실행 안 하고 지나가요. 자, 아까 나왔었던 느낌표 얘기입니다. 자, A가 fails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not fails가 되니까 얘는 true가 돼요. 여기는 실행. B는 true예요. 앞에 not을 붙이면 not true가 되니까 false가 돼요. 여기는 실행 안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밑에 정리가 돼 있네요. 문자열도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느낌표로 처리가 가능해요. 자, 빈 문자열이면은 false니까 여기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not false, 즉 조건은 참이 되죠. 요거 자체는 빈 내용은 거짓이다. 근데 그거를 뒤집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참으로 인식돼서 여기다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변수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내용이 없을 때 실행할 if문이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이 뭐라도 들어있을 때 느낌표를 붙이면
요거 자체는 true인데 앞에 느낌표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요 괄호 안에서는 결과가 뒤집혀서 거짓으로 시켜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if문은 조건이 맞으면 그 안에 걸 하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성별로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뭐 남자일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조건도 필요해요. 그래서 if문 뒤에 추가적인 구문을 적용하는데요. else라고 하는 문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if else문이라고 해요. 이 else 절의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f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 실행을 하고요. else는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 그렇지 않을 때 이 else 블록을 실행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인데요. if문은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수행하고 조건이 거짓인 경우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if 뒤에 else문을 붙여서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수행되는 구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lse는 if 뒤에만 위치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자, if, else if, else. 아, 얘가 마지막이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요. if, else if, else. 자, if. 참일 때는 수행. true일 때는 참, true.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냥 if만 있으면은 true일 때는 실행.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보고. if, else는 참일 때는 실행. 거짓일 때도 뭔가 하기는 해요. 뭐 아니면 도예요. if, else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어떻게 다르게 처리해야 된다. 1학년일 땐 이렇게, 2학년일 땐 이렇게, 3학년일 땐 이렇게, 4학년일 땐 이렇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도 부족해요. 그래서 나온 게 if, else, if, else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겁니다. if 조건식 블록 들어가고 그 뒤에 f, else, if 조건식 또 블록 있고 else, if 조건식, else, if 조건식. 이 else, if 절은요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는 이도저도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면은 순차적으로 이 조건을 판별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을 확인해요. 만약에 조건식 3이 참이다. 얘는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참으로 판단됐을 때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블록을 실행하고요. 나머지 조건은 거듭떠보지도 않고 연결된 모든 구문은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얘가 참이고 얘도 참이다. 그래봤자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것만 실행하고 뒤에 건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 괄호가 어디가 작은지 이거를 맞춰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if부터 요 마지막 else if 혹은 else 여기까지가 한 세트다라는 거를 알아보는 그 스킬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더더욱 여 블록 안에 들여쓰기를 좀 하셔야 돼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면은 얘네가 같은 블록이다라는 걸 알아보는 게 좀 힘들어요. 자, 조건문의 마지막 스위치문입니다. 하나의 변수나 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if, else, if, else 이것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을 봤는데 난 이거 잘 이해 안 돼 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시면 스위치문은 버리셔도 돼요. 아무 지장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전 세계 개발자의 90% 이상은 if, else, if만 써요. 그만큼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if문을 쓰느냐 스위치문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개발자 개인 취향적인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에 영향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인지 요즘 자바스크립트하고 쌍벽을 이루는 언어가 파이썬이죠. 파이썬은 과감하게 스위치문을 없앴어요. 자, 그래도 있는 거니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스위치하고서 변수를 적어요.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해서 1일 때, 2일 때, n일 때, 마지막 이도저도 아니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이 변수의 값이 1일 때, 2일 때, 또 n일 때. 자, 만약에 변수 값이 2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니까 패스. 두 번째 케이스가 걸리니까 여기를 요 안을 실행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실행하냐면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실행해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나머지는 지나가요. 자, 여기 꼭 변수가 아니라 어떤 수식이 들어와도 됩니다. 결과값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니까요. 마지막 디폴트는 모든 케이스를 출력하지 않을 경우 실행되고 필요 없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 옆에 보시면 보통 자바스크립트는 한 줄 명령 끝날 때 세미콜론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케이스문은 콜론으로 들어가요. 온전 두 개 있는 거. 모양이 좀 다릅니다. 스위치문을 쓰다가 가끔 실수로 브레이크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 어떤 변수로 케이스를 차지하는데 케이스가 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 여기구나 하고서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하잖아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멈추지 못하고 다른 케이스에 있는 부분까지 다 실행을 해요. 끝까지. 그래서 중단점이 없기 때문에 그 아래 블록까지 같이 실행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의 위치를 조절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이따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코드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변수값 종류에 따라 봤었는데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코드 실행하실 때 좀 구별하시기 쉬우시라고 여기 제가 주석으로 섹션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실행하실 때 이 단위로 드래그해서 실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 출력 결과도 지금 그룹을 정해놨죠. 자, 콘솔.로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었던 이 출력문은요.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다가 이거 만나면 그냥 그 순간 바로 출력을 해요. 무조건 출력해요. 자, 근데 have one이라는 변수가 true입니다. 이 변수를 조건으로 걸면은 참이니까 이 if문을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라인도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여기 주석을 해제하면 have money가 거짓이 되겠죠. 그럼 이 if문은 더 이상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조건이 거짓입니다. 여기 have money를 주석 처리를 해서 이렇게 딱딱 막아버리고
밑에 주석을 이렇게 해제하면 실행되는 부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11번부터 13번 라인까지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숫자형 값이에요. money1이라는 변수가 만이래요. 얘를 조건으로 걸어요. 변수가 0이 아니니까 조건은 true죠.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라는 구문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주석을 갈아치우면 money1이 0이다. 그럼 0은 거짓으로 식별되니까 출력이 안 되겠죠. 돈 없으면 택시 못 하는 거죠. 자, 이번엔 비교식입니다. 머니2가 12,000이에요. 12,000이 5,00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건 참이네요. 여기에 실행이 되는 거죠. 12,000원을 갖고 있을 때 5,000원짜리를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5,000원보다 크다면 12,000원에서 5,000원을 뺍니다. 잔돈은 7,000원이겠죠? 그 7,000을 여기 퍼센트 뒤에 출력하면은 선물 사고 7,000원 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주석으로 맡기고 여기가 해제되면 3,000원이 5,000원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안 맞잖아요. 못 사죠. 선물 못 사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제가 좀 유치한가요? 갑자기 그 얘기인데 되게 민망한데요. 자, and x1은 true, y1도 true. x1 and y1. 참 and 참이니까 결과는 참이죠. 요 괄호 안은 전부 참이니까 실행이 됩니다. x2 true, y2 false. 참 and 거짓. and는 하나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가 거짓이니까 아래 구문은 결과가 거짓이므로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우어, true, 우어, true. 우어 조건은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참. true, 우어, false. 마찬가지로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니까 여기도 실행될 거예요. 자, 여기 아래 조건문은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원래 예제 처음에 여기가 거짓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막 값을 바꾸면서 이제 설명하다가 여기서 그냥 바뀐 채로 저장이 되나 봐요. 둘 다 거짓이면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자, not 연산. A가 true인데 느낌표 붙이면 not true. 그러므로 거짓. 그러면 97 라인은 실행이 안 될 거고요. B는 거짓인데 느낌표 붙으면 not false. 조건은 참이니까 여기는 실행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블록이네요. 자, XO, YO가 true, false래요. 자,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를 먼저 보죠. 모든 연산은요. 그러니까 true and false를 먼저 봐요. 요거는 거짓이죠. 근데 이거에 괄호를 붙여서 느낌표를 적용했으니까 결국은 not false가 돼요. 그럼 여기는 참이 되죠. 실행이 됐죠. true, false, true or false, true or false면은 사실 이 자체는 true거든요. 근데 그거 앞에 또 느낌표를 붙였으니까 결과가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예제 하나씩 나옵니다. 구문 특성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자, age가 19래요. 자, 19가 19보다 크다. 말 안 됩니다. 그래서 s가 줄여. 해볼리 팩터리가 없겠네요. 자, else if. else if 절의 가장 일반적인 예제 샘플이요. 학점 판단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72점이래요. 만약에 포인트가 90보다 크다면 72가 90보다 크다?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else if로 가요. 72가 80보다 크다? 아니죠. 그 다음 else if로 가요. 72가 70보다 크다. 맞죠? 그럼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럼 이미 실행했으니까 나머지는 안 봐요. 그냥 나가버려요. 자, 스위치문입니다. 자, 국어가 B래요. 이제 UTF-8에서는 변수 이름 한글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변수를 스위치문에 걸어요. 그래서 이 국어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어갑니다. 그러면 들어있는 변수 값에 의해서는 여기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점수가 F였다면 케이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니까 마지막 디폴트가 실행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문장을 인식할 때 쌍따옴표건, 헛따옴표건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따옴표를 쓰건 상관없습니다. 앞뒤 짝만 맞으면 돼요. 자,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 이번엔 영어 점수요. B. 이걸로 검사하면은 케이스 B. 여기네 하고서 비합점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밑에를 다 실행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만 놓고 실행을 딱 해보면 다 실행을 해버려요. 그럼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거 무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 어떤 시험 과목이요. 학점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패스, 논패스 여부만 판단한다고 치죠. ABC 학점 패스고 그 밖의 점수는 논패스다. 라고 하면 자, 수학이 B다. 케이스 여기 걸리니까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학점이 A면 케이스 A에 걸려서 여기죠. C면 여기 걸려서 여기죠. 여러 개 케이스가 전부 똑같은 실행을 하게 하려면 케이스를 이렇게 연달아 명시하고 브레이크를 마지막에 걸기도 해요. 자, 근데 이거 이렇게 if 수학이 B, A, 5어 수학이 B, 5어 수학이 C.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수학 점수가 케이스 A이거나 B이거나 C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if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if문하고 완벽하게 호환되니까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브레이크의 조건을 10으로 설정하는 경우에요. 과학이 70인데 과학이 70보다 크다면. 자, 이거는 지금 비교식이죠. 그러니까 이 비교식은 결과값이 참 혹은 거짓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과학이 7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케이스 트루라고 하면은 나머지 거짓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명시하면 돼요. 이것도 if 과학이 70보다 크다면 이라고 해놓고 else라고 명시하면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똑같이 호환이 됩니다. 1교시 예제가 다른 교시보다 조금 양이 많아요. 특히 1번 파일이 양이 좀 많아서요. 제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그 쉬는 시간 좀 조금 더 쓸게요. 그래서 지금 42분인데요. 8시 10분에 2교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뵐게요. 자, 다음 이야기는요. 반복문이라는 주제인데요. 반복문은 크게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종류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while문. 두 번째는 이제 for문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일단 이번 교시에는 while문을 먼저 볼 거예요. while문을 설명할 때 보통 주어진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수행되는 문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생긴 거는 아까 if문하고 비슷해요. if만 while로 바뀌어요. 그래서 while 한 다음에 조건을 명시한다라고 하면은 뭐 a가 5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이것만 놓고 보면 도대체 a가 얼마길래 5보다 작냐라는 게 일단 나오거든요. a가 얼마인지 잡혀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a의 값을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a가 10으로 설정됐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은 거짓이 되니까 이 블록은 무시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a가 0으로 됐다면 이 조건은 참이 되겠죠. 0이 5보다 작다니까. 그럼 여기 블록을 수행을 해요. 조건이 참이면은 이 블록을 한번 수행을 하고 다시 조건을 판단하러 가요. 그럼 A가 또 0이니까 여기 또 하고요. A가 0이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합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계속 이 암만 주구장창 실행을 하고요. 그런 상태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이 무한 루프가 위험한 게 반복문은 실행되는 순간 컴퓨터 CPU의 모든 자원을 100%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얘는 절대 오래 머무르면 안 되고 금방 빠져나와야 돼요. 적어도 한 10,000번 정도 수행하는 거는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해놓으면은 영원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Y문이 끝날 때쯤에 A를 1씩 증가시켜라 라고 슬쩍 구문을 내면은 처음에 A가 0이에요. 조건이 맞아서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A가 1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1이 되죠. 그럼 다시 가서 1이 5보다 작다. 조건 맞으니까 여기를 또 실행해요. 또 증가하니까 이번엔 2가 돼요. 다시 가서 A가 5보다 작다. 2가 5보다 작다. 맞죠? 또 한 번 실행하고 증가해요. 그러면 이번엔 3이 되죠. 또 가고요. 3이 5보다 작다. 맞으니까 증가해서 4. 또 가요. 5가 됩니다. 그러면 5가 5보다 작다.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이 성립이 되려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값을 만들어주는 거를 초기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while의 조건을 판단하는 거를 조건식. 그리고 이 초기식에서 세팅한 변수를 어떤 변화를 주는 거를 증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의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자, 반복문이나 이프문을 사용할 때 이 블록 괄호 요 안에서 명시되는 변수는요. 여기서 만약에 let k는
10이다. 이렇게 만들면 이 변수는 이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k라는 변수는 이 블록 밖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변수는 자기가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그 블록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저번에 그 변수 종류 볼 때 지역 변수라는 이름으로 살펴봤어요. 반면에 다라는 키워드로 사용되는 걸 전역 변수라고 봤었거든요. 다 키워드로 만들어진 변수는 블록을 막 뚫고 다녀요. 그래서 블록 안에서 만들어도 블록 밖에서 인식이 돼요. 자, 또 하나. 지금 여기가 반복을 총 5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k라는 변수를 10이라고 만들면 이 변수는 한 번 수행하는 동안만 유효하고 다음번 회차에선 지우고 새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k는 10이라고 담고 k 플러스 이퀄 5.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 1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반복이 다음번 회차를 들어오면은 기존에 15였던 k를 지워버리고 새로 10이라고 다시 만들어요.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수는 매번 리셋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증감식은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를 플러스 1 시키는 게 거의 99.9%예요. 근데 정말 드물게 이 증감식에서 플러스 이퀄 2, 그래서 2씩 증가시킨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걸 써서 증가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에서 요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코드 보죠. 반복문을 이해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변화량을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자, 반복문을 처음 맞닥뜨리면 세 가지 구성 요소, 초기식이 어디냐, 조건식이 어디냐, 증감식이 어디냐를 먼저 찾으세요. 방법은 조건식을 찾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조건식은 while 키워드 옆에 있으니까요, 항상. 그래서 그 변수를 선언하는 곳이 초기식이고요. 그 변수의 값을 변경시키는 부분이 증감식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복의 범위를 먼저 산정하셔야 돼요.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10이 포함되죠.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거죠. 먼저 반복의 범위를 산정하세요. 그리고 이 규칙을 적용하면서 이 코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x라는 값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변합니다. 그럼 처음에 1일 때 x는 문장이죠. 문장에다 숫자 더하면 결과는 문장이라고 했었어요. x는 1이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출력합니다. 1 증가해서 또 가요. 그럼 x는 이런 식으로 해서 x값의 변화량을 쭉 출력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구라인에서 x의 최종값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x가 1부터 시작해요. 1이 10보다 작다. 그럼 여기 실행이 되겠죠? 증가해요. 2가 돼요. 2가 10보다 작다. 출력되겠죠? 3이 돼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자, 10을 보죠. 10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때도 실행을 해요. 그리고 11이 되면 1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안 되죠. 그러니까 빠져나와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순간 x의 값은 11이 돼 있는 거죠.
반복문의 마지막은 이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의 최종값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작거나 같다면은 이 초기식에서 만든 변수는 무조건 얘보다 커요. 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반면에, 그럼 여기서 작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10이 포함 안 되죠. 그럼 x의 범위는 1부터 9까지가 돼요. x는 1씩 증가하고요. 그러면 x가 9일 때는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 실행을 할 거예요. x가 10일 때는 1 증가해서 10이 되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때는 종료하겠죠. 자, 여기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게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n이라고 돼 있으면 최종값은 n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작다라고 해놓고 옆에 n이 있으면 최종값은 n이 돼요.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자, 반복문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예제인데요. 사실 우리 반복문의 원리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고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뭘로 외우고 있냐? 구구단이요. 구구단 아무 수식이나 하나 붙잡고 외워보세요. 그러면 구구단은 1부터 1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구단을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반복문은 사실 거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곱해지는 이 값을 y로 놓을게요. 그리고 결과값을 z로 놓을게요. 얘는 그냥 부정값이죠. 상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y의 반복 범위는 1부터 9까지 가야 되는데 이 9까지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9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0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컴퓨터 내부적인 원리상 작거나 같다는 작은지 먼저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지를 봐요. 근데 그냥 작다는 작은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얘가 효율이 더 좋아요. 작다라는 조건을 가시면 돼요. 자, 초기식 y는 1, 그 다음에 증감식 y가 9보다 작다. 그럼 여기에서 y의 범위는 1부터 9까지. 증감식 1씩 증가. 자, 그럼 요 규칙을 가지고 이 안에 코드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z는 y 곱하기 7이니까 y가 1부터 9까지 변하잖아요. 그럼 1 곱하기 7부터 9 곱하기 7까지가 되겠죠. 그 결과값이 z에 저장이 됩니다. 콘솔장 로그가 반복문 안에 있으면 출력도 반복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건 다 반복돼요. 자, 반복할 때마다 7 곱하기 퍼센트 D, y가 들어가네요. 그럼 이 자리는 1부터 9까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Z, 얘가 들어가네요. Z의 값은 1 곱하기 7부터 9 곱하기 7까지의 결과값이었죠. 그러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구단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예제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구단. 그리고 토문에서 또 구단 어떻게 하는지. 자, 반복문을 사용하는 몇 가지 이제 코딩 그 패턴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풀 때 일단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응용을 해가면서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딩도 몇몇 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합계구하기예요. 지금 얘가 1부터 9까지 변하니까 이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1, 2, 3, 4 해서 9까지 가면은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변수에다가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해서 다 더해요. 자, 그럼 이 x라는 변수를 처음에 얼마로 잡아야 순수하게 얘네들의 합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를 1로 잡으면 이거 다 더하고 1 한 번 더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합계를 구할 때는 변수를 먼저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무적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합산에 사용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놓고 반복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합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를 x라고 정할게요. 여기에다가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부터 10까지죠.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동안 1부터 10까지 하는 동안 얘네들을 빠짐없이 x에다가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x가 0인데 0에다가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6 더하고 7 더하고 8 더하고 9 더하고 10 더하고 결국 x는 1부터 10까지 하게 됩니다. i가 1부터 10까지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i는 1, 2, 3 해서 10까지입니다. i가 1부터 10까지 변하겠죠. 자, 일단 얘 실행시켜 놓고 볼게요. 자, 일단 i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를 유추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x를 보자고요. x가 처음에 0이에요. 합계 구할 때는 무조건 반복 시작하기 전에 0으로 변수 하나 짱 박아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i라고 하면 x 스스로 i만큼 증가잖아요. x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i만큼 증가. 얘가 반복문 안에 있어요. i는 1부터 10까지예요. 그럼 처음에 x 스스로 1만큼 증가. 0에서 x 스스로 1만큼 증가. 그럼 i가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2가 돼요. 그러면 x 스스로 그 다음에 2만큼 증가. i만큼 증가니까. 그럼 1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3이 되죠. i가 3이 되면 x 스스로 3만큼 증가. 근데 아까 x 3이었으니까 6 되겠죠. i가 4가 되면 x 스스로 4만큼 증가인데 아까 6이었으니까 이거는 10이 되겠죠. 자, 지금 이 반복문을 보면 이 x는 반복문 밖에서 선언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돼요. 아까는 선언을 반복문 안에서 하면 let x는 0. 이게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은 반복을 할 때마다 이 구문에 의해서 기존의 x 값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다고요. 근데 선언이 반복 밖에 있으니까 초기화를 최초 한 번 하고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최초로 그 변수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x값 얘가 반복문 밖에 선언돼 있으면은 반복을 수행하는 동안 x의 값이 계속 유지됩니다. 10까지 다 더해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은요.
조건값의 증가량을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했는데요. 거의 99.9%가 증감식은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만 가요. 근데 굉장히 드물게 일식 증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절할 때도 좀 있어요. 자, 초기식 A가 0이에요. 100보다 작다. 0부터 99까지죠. 그러면서 A를 출력을 해요. 퍼센트 뒤에다가 A. 처음에는 0이 출력될 거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A가 10 증가해요. 그 다음 A는 0이었는데 그 다음 10이 되죠. 그 다음에 오면은 또 10 증가니까 2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90까지 갔어요. 90은 100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100이 됐어요. 10 증가해서. 100은 100보다 작다. 안 맞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A의 최종값은 얼마? 자, 또한 이것도 증감식은요. 진짜 99.999% 증가해요. 진짜. 감소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큰 거에서부터 역순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값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0부터 시작해서 10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를 감소시킨다면 0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00에서 점점 더 멀어지죠. 할 때마다 100보다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얘는 반복이 안 끝나고 영원히 갈 거예요. 그래서 감소한다라는 걸 할 때는 조건식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큰 거에서 작아져야 되니까 자, B를 일단 10으로 막았습니다. 10이 0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B를 2씩 감소시킵니다. 1씩 감소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10에서 먼저 줄어드니까 4, 2, 0 이렇게 작아지죠. 2씩 줄어드니까. 그래서 0일 때 조건이 안 맞으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초계식에서 만든 변수를 감소시키면서 실행할 때는 조건 방향이 반대로 가야 돼요. 증가할 때는 x가 뭐뭐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감소할 때는 x가 뭐뭐보다 크다 라고 조건을 걸어야 조건식이 반복문이 온전하게 성립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은요, li 태그, tr 태그 이런 식의 반복성 있는 태그 처리할 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글 목록, 댓글 목록, 갤러리 목록 어찌됐건 목록 출력하는 거 있죠? 거기에선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감초예요. 프로그래밍은 반복문 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희박해져요. 그만큼 잘 익혀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9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조금 타이트했던 것 같아서 혹시 시간 부족하셨으면은 여기서 조금 보충하시고요. 다음 교시는 조금 더 실습 시간 넉넉할 거예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포문인데요. 어, 내용 자체는 Y문하고 똑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반복문의 큰 구축을 담당하는 게 Y라고 폰데요. Y라고 포. 얘네들의 사용 비중을 보면요. 아마 1대 9도 안 될걸요?
0.1 대 99.9라고 하는 양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Y문 이 두 개를 동시에 정리하는 게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Y문은 솔직히 오늘은 버리셔도 돼요. 그만큼 포문의 비중이 높아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이 포문이 베이스가 돼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하위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끝내주게 많아요. 네, 그런 하위 표현들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나간 다음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거고요. 오늘 나오는 포문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일단 Y라고 포 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은 이 뒤에 나오는 건 나중 얘기고요. Y라고 포만 넣고 비교하면은 Y호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근데 포문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괄호 안에 모두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복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워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구별된다라는 특징만 있고요. 나머지 원리는 while과 똑같습니다. 실행 순서를 보면요. 포를 만나면 처음에 초기식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으로 가요. 조건식을 판단해서 조건식이 참이면 이 포를 한번 수행을 하고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 블록안을 1회 실행하고 증감식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를 한번 수행하고서 증감식으로 가요. 증감식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갑니다. 그럼 조건식을 판별하면은 여기를 계속 돌지 아니면 블록을 빠져나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 코드는요, 우리가 Y문에서 봤었던 그 예제들을 전부 포문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래서 두 구문 간의 차이점 위주로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결과가 두 개가 똑같아요. 물론 여기는 최종값을 출력하진 않았지만, 자, 초기식, x는 1이죠? 이 초기식이 호 안으로 들어와요. 조건식, x가 10보다 작다는 그 옆에 명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증가한다라는 증감식은 뒤에 명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초기식 들어와서, 아, x 1이구나. 그 다음에 x가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래. 그리고 나서 룰로 들어와서 x에다가 문장 x는 한 다음에 이 값을 누적하면은 k는 x는 1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출력하면은 룰로 가서 x가 그 다음에 2가 돼서 그 다음 또 출력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y론보다 훨씬 보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포문 예제 실행 결과 보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결과값을 가져와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구구단. 결과가 동일해요. 자, y는 1, 초기식이죠. 자, 그 다음에 let y는 1, 초기식. 괄호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조건식 y가 10보다 작다. 조건식 그 다음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증감식 y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초기식을 판단을 해요. y1이다. 그 다음에 y가 10보다 작다. 그럼 반복의 범위는 1부터 9까지인 거죠. 10은 포함 안 되니까요. 그리고 y가 1씩 증가한다. 자, 그럼 이제 요 안에 내용을 y 값을 1부터 9까지 바꿔가면서 계속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Z는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9까지가 될 거고, 여기 출력되는 내용은 y. 이 자리가 1부터 9까지 들어가는 거고, Z는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 나올 테니까, 아까처럼 9구단 7단을 출력하겠죠. 자, 합계 구하기에서 좀 더 수월해져요. Y문으로 합계를 구할 때는 변수를 만드는 게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뭐가 초기식이고 뭐가 그 합산을 위해서 쓰이는 값인지 사실 판단이 처음에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포문은 반복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괄호 안에 있으니까 합계를 구할 거면 순수하게 필요한 변수만 추가할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합산, 뭐가 됐건 간에 합계를 구할 때는 뭐 그 결제 금액 총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출 총합이라든지 뭐가 됐건 합계를 구할 때는 반복문 전에 먼저 0으로 변수를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x는 0이래요. i는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1부터 10까지가 되는 거고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x에다 x 스스로 i만큼 증가하는 건데 i가 1부터 10까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i가 1부터 10까지 되는 동안 x가 계속 1 증가하고 2 증가하고 3 증가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 결과값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는 아까랑 동일하니까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반복문을 돌 때 보면요. 요 변수를 항상 거의 i라고 써요. 이게 뭐 뚜렷하게 왜 그런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제가 혼자 그냥 내피셜로 생각하기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보통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번호 뭐 이렇게 불러요. 쉽게 말하면 일련 번호예요. 이 인덱스의 앞 글자를 따서 i라고 정하지 않나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변수 이름이 모든 책을 봐도 다 i로 할 거예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단어 아무거나 좋아하시는 단어 쓰시면 돼요. 10증가 2감소. 포문에서는 증감식이 요 위치에 있죠. 그래서 A가 0이고요. A가 처음에 A가 0. 그다음에 A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99까지 하는 건데 A는 얼마라고 먼저 출력을 합니다. 처음에 0부터 시작하니까 A는 0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한번 수행하고 나서 이제 일로 갔더니 A를 10 증가시키래요.
그럼 그 다음에 조건 왔을 때 10이 100보다 작다니까 A는 10이라고 나와요. 이 예제에서는 앞에 내용을 스키하고 계신다면 일씩 증가할 때는 그냥 단순히 A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돼요. 근데 플러스 플러스는 지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는 뭐 위치는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해지는 값이 1일 때만 유효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1 이외의 값은 플러스 이퀄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량을 조절할 때는 이렇게 단항연산, 증감연산자가 아니라 단항연산자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1씩 감소할 때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될 거고, 1 이외의 값으로 감소할 때는 A 마이너스 이퀄 얼마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B는 10부터 B가 0보다 큰 동안 면은 0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10부터 1까지인 거예요. 다만 요 B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니까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씩 감소. B는 처음에 10, 그 다음에 8, 6 이렇게 가서 2까지 하고 2씩 감소하니까 2까지 하고 B가 0이 되는 순간 조건이 안 맞으니까 끝나겠죠. 추가적으로요. while문과 그 for문의 또 다른 차이는요. 이 내용은 내일 말씀드릴 이 변수의 스코프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긴 할 텐데 이제부터 코드가 블록이라는 개념을 가져가잖아요. 이 블록에 대한 단위를 들여쓰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변수가 자기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보다 안쪽에 있는 블록으로는 치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는 y문 안에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안쪽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합니다. 근데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가 선언된 블록 밖을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안에서 밖으로는 못 나와요.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공통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x는 요 안으로 침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레벨에서는 어차피 같은 수준의 블록이니까 그냥 쓰면 되거든요. 반면에 포문에서 선언되는 요 변수는요. 이 포문 블록에 속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 x는 이 포문이 끝나고 사용을 못해요. 이 변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포문과 y문의 첫 번째 이제 차이가 y문은 x의 최종값이 여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문 끝나고 얼마인지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포문은 반복이 끝나면 이 x라는 변수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초기식에서 설정한 값을 반복문 밖에서 쓸 수가 없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규칙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적인 규칙인데요. 다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규칙을 다 무시해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써요. 변수들. 그래서 바로 선언하는 거는 웬만하면 쓰시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익스플로러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답이 없죠. 다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뉴스 기사에서 익스플로러 쓰는 회사가 아주 많다고 한번 때리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예제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30분이고요. 50분부터 퇴실 가능하시니까 뭐 대략 한 20분
내외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예제들 확인하시고 1교시 심습이 조금 타이트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간 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50분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휴식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시원시원하세요. 자,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